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한국이 담대한 구상 같은 의제를 먼저 제시해야 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과 농업 기술,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 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지난 5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미한 동맹을 재건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북핵에 대한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역대 최악의 대일본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2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으며 미얀 군 당국이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후 2달여 만으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미사일 발사며 올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면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국방협의를 개최하고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을 비롯한 미한 동맹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국방당국이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와 미한억제전략위원회를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미한 연합군의 한국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 유지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증가 등 위협 진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고려해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의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 옵션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양자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비난을 정면으로 일축하면서 연합훈련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5년 만에 야외 실기동 훈련 등을 정상화한 미한 을지 프리덤 쉴드, 즉 을지 자유 방패 연합 훈련을 비판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례적이며 순수한 방어적 훈련이란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려명은 월정사 법성이란 개인명의 글을 통해 16일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을 시작한 미국과 한국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같은 답변을 하며 해당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협력 강화 조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악의적이고 적의가 있는 행동을 일삼는 두 나라의 어떠한 협력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concerning to see two of the most acute proliferation threats the world faces. The DPRK, a regime that has, of course, already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ran, a regime that has advanced nuclear program in a way that is of concern to us.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노동자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단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발생한 전체 암호화폐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탈중앙화 금융체계를 통한 해킹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악성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인 체인얼리시스는 1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디파이 해킹, 즉 탈중앙화 금융체계 해킹이 올해 더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가 해킹 공격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면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의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자금 탈취 급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 19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이 라자루스 등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엘리트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분석입니다. 디파이는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각종 금융거래로 기존 금융체계 통제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거래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들이 올해 대형 해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암호화폐 해킹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대부분 오픈소스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같이 정권이 주도하는 해킹 범죄자들이 쉽게 악용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 이 같은 암호화폐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해 빈번한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ertainly, we've seen the DPRK conduct multiple hack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gleaning, in the first one at the time, $600 million in crypto funds. 또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북한 해킹 조직이 설치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업체 블렌더에 처음으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도 암호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설치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개발하면서 인공위성 등 과학적 목적의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공위성이 다른 국가들의 위성항법 체계 GPS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줄리아나 슈즈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우주 야망을 주제로 한 연구 발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발사한 2개의 인공위성이 있지만 기술 수준이 매우 떨어져 발사 직후 일부는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인공위성들은 우주에서 폐기물로 떠돌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발신하는 전자신호를 방해해 다른 국가들이 GPS를 사용하는 군사, 경제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위성들이 우주에서 발신하는 즉각적인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잠재적 사이버 위협 도구를 우주에 발사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